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썬백쇼 반짝반짝 블링블링 정보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그동안 안 봤더니 더 우리 빛이 나네요. 정성희 블링블링. MC님이 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잘 썬백쇼와 지내셨어요? 인연이 많습니다. 아, 네. 아이고, 엊그저께 그 설날이었는데 네. 떡국 좀 드셨어요? 떡국을 먹었죠. 아, 이제 올해는 네. 이제 그 만으로 통일해서 음. 우리가 이제 2살이 더 어리게 또 불려지겠다고 아, 하는데 그래요? 저는 우리 원래 어렸어요. 우리 정성희 작가님은 평생이 이제 31살로 쭉 아, 조금 올랐어요. 가신다고? 39으로. 39으로? 네. 아니 31살이 아니라 39으로 갑자기 아, 그 우리가 31살 때 봤군요. 그렇네요. 39의 영원한 청춘 우리 네. 정성희 영원한 선생님. 정춘 환갑 작가 정성희입니다. 아, 네네네. 그 우리 정성희 작가님을 특별히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썬백쇼 초대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0분 이내로 줄이고 네. 그 뒤에 이어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화 관련된 에피소드 이야기를 좀 와, 들어보려고 그 해요. 재밌는 영화 이야기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그 영화 분야의 전문가를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초대를 해서 아, 영화 전문가. 매주마다 새로운 너무 에피소드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광민 우리 대표님이신데 아,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분이실까요? 30여 년 가까이 이제 영화계에서 이제 네. 몸담고 계시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분이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 아, 출신이세요. 카피라이터. 그 유명한 문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뭐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이광민 아, 대표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영화계로 이제 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음, 대표적인 그 작품이 네. 이분은 근데 그 프로듀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전반에 걸쳐서 기획을 하거나 자금을 유통하거나 뭐 영화 감독을 선임하거나 시나리오를 네. 쓰거나 이 영화 전반에 대한 얘기 네. 그 롤을 관리하는 이제 프로듀서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네, 작품이 대표작이 뭔가요? 그 뭐 있죠? 그 노랑머리. 아, 노랑머리. 네. 이재현 배우가 그렇죠, 그렇죠. 출연했던. 네. 90 몇 년도 네네. 작품인데 아,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작품이 영화였죠. 이제 네. 쭉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크게 뜬 작품은 별로 눈에 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 그 이후로는 조금 조용하신 예, 거고요. 그래서 여러 그 대학에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재밌겠네요. 네, 여러 대학에 이제 강의도 나가고 네. 계신데 아, 하여튼 대학 그 우리 이강민 교수님이시고. 대표님을 모시고 앞으로 이제 영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볼 네. 예정입니다. 아, 자, 우리 이강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음, 스마트 시니어들이 영화를 보는 시각을 알려주실 영화도 알고 보면 훨씬 그렇죠. 재미있죠? 그래서 네. 우리 이강민 대표님이라고 네. 그 시네 스토리 대표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대단한 분을 모셨네요.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아주 우리 이 영화를 보는 아, 그 시각을 다양한 네.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우리 이강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강민 대표님 잠깐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저는 그 1994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해 왔고요. 그동안 이제 큰 작품은 못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기대 중에 잘 준비하고 있어서 음, 그 무사히 잘 만들어서 개봉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제 이력은 사회자님이 좀 소개시켜 줘야지. 그럴까요? 예, 우리 이광민 대표님은 원래 네. 광고 대행사 출신이세요. 아, 대홍기획이라고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네. 출신이신데 아,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영화계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시나리오도 구성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명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영화를 만드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우리가 흔히들 예. 프로듀서 혹은 프로듀서. P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그 PD. 차이가 있어요. 어, 자, 그럼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이광민 대표님 잠깐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그 제가 직업을 쓰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이제 영화 제작자. 아, 그 외국에 나갈 때 이제 보통 명함에는 프로듀서라고 프로듀서. 이렇게. 아, 프로듀서. 근데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 영어하고 한국말 사이에 이제 갭이 그 오해가 있어서 지금 우리도 흔히 이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 프로듀서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그 영화를 예를 들면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고 배급하고 뭐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나누고 그 전체를 다 프로듀싱 하는 게 그 프로듀서 제작자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약자로 PD 뭐 이제 드라마나 혹은 방송국 가면 뭐 카메라맨도 뭐 김 PD, 박 PD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뭐 네. 감독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거는 PD는 그 방송국에서 쓰는 PD는 자신들은 이제 프로듀서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프로그램 디렉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디렉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 디렉션하는 이제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방송국의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송국 사장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 그 뭐 우리나라는 사장이 그냥 행정직인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 MBC면 MBC, KBS면 KBS 전체 그 영상물을 다 책임지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프로듀서입니다. 총괄 기획자이시네요. 예, 뭐 그 제일 심플하게 그냥 제작자. 제작자. 예, 아, 제작자 보통 미국 영화를 보면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프로듀서가 나오고 네. 프로듀서 밑에 이제 뭐 코-프로듀서,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라인 프로듀서가 이제 많이 있는데 아무 수식이 없는 프로듀서가 제일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죠. 총 제작자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프로듀서 출신이시고 아, 예. 네. 대표적인 영화 기획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노랑머리, 또 노랑머리. 블랙잭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채널 노랑머리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예, 영화인데. 그 90년 네. 초반인가 중반. 아, 그 영화를 만드셨구나. 아, 예, 대단하시네요. 90년도 후반대에 했고요. 2000년 들어와서는 대기업들하고 작업을 이제 진행하다가 어, 그 기획만 하고 제작에 참여하고 그 제작에 참여하고 그 온전히 제가 다 이제 프로듀싱 했는 작품은 막 안타깝게도 이제 2000년 와서는 지금 없고요. 아, 거기 지금 현재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네. 조선 해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 친일파와 일본 낭인들을 쳐서 죽이고 복수하는 그 사척이라는 영화를 이제 지금 그 강재규 감독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 네. 기획 중이시네요. 예, 아니요, 뭐 제작 지금 시나리오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수정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기 2064년 63년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벌어지는 SF 액션 영화를 좀 기획 준비 중입니다. SF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 기획도 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의 영화과에 강의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이제 두 편의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제작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네. 이제 스마트 실버 세대를 위한 신작 영화 소개를 아, 중심으로 이제 영화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접근 혹은 상식을 혹은 이걸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이네요. 소개를 제가 좀 하려고 영화에 합니다. 되게 좀 무지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아바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 안 봤습니다. 야, 그 세계적인 영화를 그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좀 저는 진짜 좀 마인드가 구닥다리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애들 영화 같은 그런 걸 보나 하고 안 봤거든요. 페이스는 굉장히 모던해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구닥다리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 방송에 이제 나온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인데 아, 지금 그 실버 세대들이나 지금 또 그 실버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한테 사실은
일상이 이제 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문화 활동에 대해서 이제 되게 소홀한 편이고 뭐 예전처럼 이제 독서를 많이 하든지 뭐 연극을 보러 가든지 뮤지컬 보러 가든지 아니면 뭐 전시회 가서 이제 미술 뭐 전람회든지 뭐 백일장이든지 이런 기회들이 점점 힘들어져서 네. 가장 손쉽고 가장 가성비가 있는 그 문화 활동의 단연 첫 번째가 이제 영화 보기입니다. 어. 영화 보기를 그 지금 스마트한 실버 세대들하고 네. 같이 스마트 시니어. 예, 스마트 그 시니어들하고 그 영화를 이제 보자. 네. 영화를 이제 즐기자. 아, 뭐 거기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스토리 그 뭐 책 같은 스토리도 있고 네. 영상 미술도 있고 뭐 카메라 앵글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음악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이제 영화 보러 가서 영화를 접하고 이해하고 그 결국 목표를 이제 한 줄로 이야기하면 슬기로운 영화 소비, 어. 영화 보기. 예, 그걸 진짜 이제 영화도 잘 골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내 길잡이가 되어서 네. 좋은 영화, 볼만한 영화, 음. 꼭 봐야 될 영화 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니어 세대들한테 맞아요. 스마트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아, 영화도 안 보니까 대화가 조금 소외되더라고요, 대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요즘 최근에 뭐 가장 뭐죠? 그 무슨 박스죠? 박스 오피스요? 박스 오피스?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제 아바타 네. 2 지금 네. 나왔잖아요. 네. 아바타. 네, 그 아바타 2 물의 길에 대한 영화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는 봤어요. 아, 그래요? 개봉하는 날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영화를 아바타 2에 대한 젊은- 영화를 한번 소개를 한번 젊은 들어보도록 마인드.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네. 얼리 어답트. 네, 맞습니다. 조금 외모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네. 아니요, 이런 방송을 진행하고 하려면 그런 이슈가 된 작품은 그럼 제각 봐야죠. 맞아요. 아주 가장 먼저 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봤다는 근데 사회자님은 왜 아직까지 아바타를 안 봤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참이 못 그런 좀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이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하고는 안 맞는 영화다. 정서가 조금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좀 무지해요. 영화 아니요, 쪽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고 또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뭐 설명도 하고 길잡이 좀 대드리고 싶은데 아, 사실 이제 아바타는 그전 세계 지금 영화가 이제 뭐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영화 수백만 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제 수백만 편 영화 중에서 어느 영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나? 네. 그 순수하게 이제 박스 오피스라 그러죠. 뭐 동원 관객 수 혹은 동원 매출액. 그 우리나라는 이제 동원 관객 수로 박스 오피스를 매기고요. 그 미국은 그 미국이나 서구권은 이제 박스 오피스 매출액이 얼마냐. 근데 이게 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한 차이가 있어요. 아, 그 예를 들면 관객 수는 뭐 예를 들어서 명량이 1위였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아바타 2는 명량보다 몇백만 이제 적게 들었다 해도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3D, 4D, 뭐 IMAX 이런 이제 관에서 훨씬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은 훨씬 더 명량을 이제 추월할 수 있죠. 네.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관객 수 때문에 명량이 1위.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단연히 뭐 아바타 2가 1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네.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현재
그 매출의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바타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이 영화는 과거 120년 정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인간으로 태어난 네. 도리로서 이건 봐줘야 되는 영화다. 예. 그래요? 예. 아, 인간적으로 좀 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도리구나. 인간의 도리.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가장 그럼 전 세계에서 그 히트를 치고 하는 영화는 리딩 그 스마트 시니어 선생님께서는 좀 봐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꼭 봐줘야 될 영화다. 쉽게 말해서 뭐 국민 영화, 뭐 국민 야구 선수, 뭐 국민 가수 하듯이 예. 이거는 전 세계인의 영화다.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바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아바타가 가장 많은 사람들 동원하고 가장 매출액을 많이 올린 영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네. 지금 현재 아바타 소편이죠. 뭐 아바타 2라고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아바타 2탄에 해당되는 물의 길이 지금 개봉 중이고 지금 어제까지 아바타가 900 몇십만 원이니까 곧 이제 한국 천만이 기준으로 넘어서겠네요. 천만을 이제 넘길 것 같은 이제 영화입니다. 네. 영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보다는 관객 동원수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원이 1,300만 정도니까 1,300만 씨가 됐구나. 원처럼 이제 1,300만 원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매출액은 아마 훨씬 더 그간 이제 영화 보는 비용이 이제 오르기도 했지만 네. 요즘 이제 뭐 특히 아바타는 3D 영화를 하는 그걸 대중화시킨 작품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은 뭐 저만 하더라도 뭐 우연히 그냥 가게 됐는데 아바타를 4만 5천 원 주고 봤어요. 그렇게 비싸요? 조금 이제 다리도 펴고 이제 네.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예. 자리에 따라서 예. 그 영화관에 따라서 예, 뭐 4만 5천 원? 제가 그게 그런 게 최고가예요? 아바타 영화 중에? 5만 원짜리까지 있다고 그건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매트릭스가 좀 더 편하대요. 그래요? 뭐 매트릭스. 4만 5천짜리가 시몬 쓰면 네. 뭐 5만 원짜리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이게 접고 펴고 하는 3D 뭐 4D? 아, 뭐 그건 뭐예요? 2D 영화관인데요. 거기는 이제 4D. 식당하고 붙어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옆으로 옮겨서 음료를 마시면서 다리 펴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관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초대돼서 가서 네. 제 돈으로 아마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좀 편안하게 2명씩 이제 주로 데이트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많던데 압구정동하고 몇 군데 그런 영화관이 있습니다. CGV에서 예. 제가 CGV 청담 뭐 이런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4D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표를 못 구해서 못 본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나 그런 말도 왜 그럴까요? 이러다가 극장 광고주는 같아서 제가 아셔야 돼요. 마음이 지금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네. 옛날에는 그냥 극장 가서 그냥 차례 타고 그냥 쭉 지켜보는 거에 네. 이제 준했는데 저는 그래요. 요즘은 이제 3D 영화관이라고 네. 이제 특수 안경을 끼고 이제 보면 영화 중에 이제 인물들이 직접 내 앞에 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총을 쏘면 내 눈앞으로 막 총이든 화살이든 다가오고 하는 이제 굉장히 현실감 있는 이제 그 장소에 직접 같이 있는 3D 것처럼. 영화관은 이제 3D를 상영하는 이제 장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특수 안경을 껴야 되고요. 네. 4D는 이제 3D에다가 효과, 네. 뭐 향기가 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자리가 뭐 다이나믹하게 아, 움직인다든지 네,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네, 예. 아, 그렇게 이제 효과까지 준 영화 그게 오. 4D 영화고 IMAX는 단순히 이제 평면화된 이제 그 스크린이 아니고 네. 그 굉장히 대형 스크린에 그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돌비 시스템으로 이제 쭉 그 음향 시설도 그 바로 기차가 막 뒤에서 오면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아, 그 이제 그림도 굉장히 이제 화면도 크게 해서 네. 현실감을 이제 정복시킨 극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냐 하면 이제 예.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 시설을 그런 갖춘 데가. 영화관이. 예,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특수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제대로 보겠다 하는 보겠다. 사람들은 예, 몇 주씩 몇 달씩 기다리기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보통은 이제 그 화면에 스크린에 보여질 때 2D, 3D, 4D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늘상 그 보듯이 화면 하나에 그냥 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2D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3D는 특수안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웅장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이제 3D인 것 같고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생동감 있게 보려면 네. 3D, 4D를 혹은 IMAX 영화를 보는 게 아무래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아바타 2가 스토리가 대충은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시놉시스라고 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바타. 예, 지금 그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 3D 영화 같은 경우 3D 영화 같은 경우 사실은 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디즈니랜드에 가면 그 다이나믹 시어터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 마이클 잭슨이 주인공인 뭐 캡틴 이오 이런 걸 보면 그 굉장히 이제 그 입체감을 물론 지금 보면 좀 유치하지만 입체감 있는 영화를 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저 드리는 이유가 네. 아바타라는 영화가 네. 그 2009년도에 이제 개봉되면서 그동안 특수한 장소에서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전 세계 몇 군데 없는 뭐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서 상영하는 아주 특수한 3D 영화가 그 아바타를 통해서 3D 영화를 지금 일반 영화관에서 좀 이렇게 특수 장비를 동원한 영화관에서 이제 보고 싶다 한 그 세계적인 산업화를 이제 이끌어낸 영화가 아바타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바타 그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바타 때문에 3D 영화가 이제 대중화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Why do you come to us? I just want to keep my family safe. Treat them as our. If you want to live here, you have to ride. Let's get it done. The Way of Water. Experience it in 3D. 그 아바타 2편에 속하는 이제 물의 길이 지금 개봉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1,000만을 넘길 것 같은데 이 아바타 물의 길은 그 13년 만에 지금 이제 2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바타 1편이 이제 2009년도에 나온 건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아바타 제작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그 제작사 측에서는 5편으로 이제 종결할 그러니까 5부작을 갖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2편, 3편까지는 완성돼 있고 곧 4편, 5편을 만들어서 5부작까지 이제 개봉을 할 생각이라고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아바타 2는 네. 사실은 제가 그 미리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서 네.
그 보고 싶어하는 관객분들한테 초를 치는 거는 제가 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이 정도 영화는 직접 가셔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웬만한 내용들은 다 그러니까 홍보가 돼 있어 다 알고 있는 편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아바타 1편,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2편은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있는데 그 조금 이제 더 발전된 이제 스토리와 네. 훨씬 좋아진 이제 그래픽 기술, 특수 효과, 그 볼거리가 더 풍부해진 거지. 이미 스토리는 이제 1편의 스토리에서 이제 바리에이션 좀 더 발전시킨 거죠. 네. 근데 혹시 그 아바타 1은 당연히 두 분 다 저는 보셨죠? 당연히 봤죠. 우리 정 선생님은 보셨나요? 1편도 안 네. 보셨어요? 아니, 봤어요. 어. 응? 일 1편도 안 보셨어요? 아니, 보긴 했어요. 아, 좀, 네. 제가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 아바타는 사실은 이제 그 아바타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한 이제 네네네. 아바타죠. 네네. 네, 예, 이제 가상 뭐 캐릭터 이제 뭐 클론인 뭐 복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같은 뜻인데 네. 그 한 100년, 2300년, 막 100년 이상의 미래에서 네. 그 이제 지구가 이제 더 이상 뭐 황폐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 먼 이제 우주의 먼 이제 행성 먼 곳에서 이제 판도라라는 행성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성에는 이제 그 지구에는 없는 아주 이제 귀한 희귀한 이제 그 자원들이 있어서 네. 그 저 행성에 가서 이제 그 자원들을 채굴하려고 이제 지구인들이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행성 판도라 행성에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이제 토착민들이 살고 있고요. 네. 그 행성은 또 이제 그 대기 중에서 인간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가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뭐 특수 장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기는 인간은 이제 불가능한 행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나비족 원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대신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건 비둘기파들 이야기고 매파들은 그냥 다들 그 몰아내자 저항하면 몰살시키고 몰아내자 그렇지만 이제 일단 뭐 비둘기파 쪽에서 가서 설득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출신 그 하반신 불구지만 뭐 아바타로는 아주 뭐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나비족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화합하면서 또 거기에 나비족에 있는 그 여인과 그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하면서 참 지구인들이 그 원주민들을 갖다가 그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위해서 그 몰아내는 게 네. 옳은 일인가 그런 회의를 갖고 갈등하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원주민과 그 정벌 지구인들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네. 뭐 물론 1편을 다 보셨으니까 결과는 그 원주민들이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2편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뭐 나비족이 아니고 이 이제 아바타 이 주인공들이 지구 정벌군들을 피해서 그 바다에 사는 바다족들과 한테 가서 이제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 간단히 그 말씀드리면. 조금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예.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인디안 나오는 그 늑대와 춤을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가 아, 주제가 스토리가. 주제가 결국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애가 되지 않겠어요?
스토리는 좀 다양하게 이제 3D 늑대와 함께 춤을 처럼. 그게 언뜻 제가 떠올라가지고. 아, 예. 맞아요. 네. 그런 말씀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제가 오늘 그 아바타를 소개하는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아까 그 사이다님 말씀대로 우리 세대의 영화가 아닌 너무 이제 젊고 최첨단 영화가 아닌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이 아바타의 하드웨어는 그 비주얼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엄청난 특수효과와 엄청난 3D와 3D 영화는 그냥 3D가 되는 게 아니고 촬영부터 이제 그 기법이 달라요. 보통 2D 영화가 카메라 한 대를 놓을 걸 갖다가 그 3D 영화를 찍으려면 3대, 4대를 놓고 입체적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걸 입체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진짜 인간이 가진 최첨단의 기술을 다 넣어서 가장 앞선 비주얼을 이제 하드웨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그 스토리 구조는 뭐냐? 그 무슨 말을 무슨 철학을 담았느냐? 근데 그거는 아까 전에 거기 정성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늑대와의 춤을 가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네. 늑대와의 춤을 잘 보셨는데, 늑대와의 춤을 예. 그 이야기를 제 입장에서는 예. 리메이크한 거 아니냐 아, 할 정도로 네.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아, 그렇 늑대의 춤이 91년도 나왔으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죠. 네. 아유, 그때 그- 진짜 이 영화도 그 소설이 있고요. 네. 그 워낙 이제 뭐 괜찮은 작품으로 해서 그 주인공도 보시고. 예. 제임스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저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 늑대와. 케빈 코스터인데요. 네, 맞아. 근데 케빈 주제곡이랑 코스트라 하여튼 예. 그때 한참 빠져 있었죠. 너무. 케빈 인상이- 코스터 나가요. 이 영화를 갖다가 주연도 했지만 본인이 감독도 했습니다. 아, 그 영화를요? 예. 그렇구나. 본인이 감독. 그 본인이 감독을 해서 주연을 해서 63회 미국 아카데미에서 네.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편집상, 야. 음악상, 대단한. 음향 네. 싹이 믹싱상 풀었었구나. 그 모든 상을 다 받은 어, 그 시대 최고의 영화였고요. 어. 그 지금 시니어 분들도 예, 저도 되게 인상 깊은 대부분 영화. 보셨겠지만 맞아요. 못 보신 분이 있으면 네. 지금이라도 꼭 한번 봤으면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아, 그때 막 생각나는 게 그 이름. 예. 주먹 쥐고 뭐 이래서 뭐 아니, 하여튼 제목- 그 이름도- 제목 자체가 예. 그 케빈 코스터너의 그 사람이 본래 이제 그 존 덤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인디안하고 친해지면서 그 수우족이죠. 그 수우족 인디안이 너는 내 친구다. 네. 그리고 너의 인디안 이름은 늑대와 춤을. 왜 이 친구가 그 외로운 늑대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걸 갖다가 예, 예, 인디안들이 보고 아. 너는 이름이 늑대와 추멀이다 아,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예, 뭐 그때 재밌었죠. 제목 애가 태어나면 딱 어떤 뭐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서양의 열강들 뭐 영국부터 포함해서 이제 뭐 네. 프랑스, 뭐 스페인 결국은 아메리카를 갖다가 그 신대륙 개발 명목이지만 사실은 쳐들어온 거고 네. 거기 원주민들 인디안족들이 있었고 네. 그 인디안들을 갖다가 몰아서 뭐 심지어는 죽여서 네. 그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그랬던 영화가 이제 서부 영화들이고 원래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예. 진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안 됐죠. 콜럼버스 갑자기 뭐 아메리칸 맞아요. 예,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다 몰아내고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예.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가슴 아픈 예, 역사죠. 그게 이제 아바타와 이렇게 빗대서 조금 예,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해보면 유사하다. 유사한 네, 그죠? 네.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잘 보신 건데요. 아, 그게 결국은 그 지금 그 유럽에서 그 신대륙 아메리카로 설정돼 있지만 네. 사실 그걸 갖다가 아바타는 먼 우주의 뭐 판도라는 행성이다. 아, 그 행성이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네. 그게 쳐들어가는 유럽의 지구인들이죠. 아,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게 거기 나비족, 아바타의 나비족과 인디안들이 흡사한 모양에다가 그들은 또 나무를 그러니까 자연을 섬기고 자연과 교감을 하고 네. 그 주술을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보면 그 늑대와 춤을도 이 그 북부군의 그 병사였던 그 장교였던 네. 주인공이 케빈 코스트너가 네. 그 굉장히 이제 그 동부에서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부 끝단까지 가서 인디안 마지막 몰려가기 쫓겨나기 전 인디안들과 어울리면서 네. 그들과 교감하고 낙오됐던 거죠. 좀. 예? 낙오됐던 아 거. 낙오되는 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동부에서 오래돼서 잊어버려. 남부군하고 예, 싸워서 포로? 예,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예, 그 사실은 이제 아주 첨예한 그 전선인데 네. 그 전선에 그 갑자기 막 이 친구가 그냥 죽을 생각을 했는지 그냥 말을 타고 뭐 가로지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둘 다 지쳐 있었는데 남군이 넋을 잃고 볼 동안 북군들이 그래 빨리 끝내고 저 친구 집에 보내주자 하면 우 쳐들어가서 그 전투를 대승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너 가고 싶은데 보내주겠다. 어디 갈래? 그러니까 아, 좀 조용하고 한적한 그 시골로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장 서부 지금 서부 계책이니까 네. 서부 계책의 끝에 거기는 이제 바로 인디아나이 있었죠. 아. 그게가 수우족이었고 네. 거기서 혼자 가서 그 기지를 지키고 있다가 수우족을 만나고 교감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수우족에 있던 그 백인 여자지만 그 일찍 인디안화돼 있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죠. 네. 그 설정이 아바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아, 그리고 결국은 그 수우족 편을 들어 기병대하고 작은 전투에서 이깁니다. 근데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뭐 마지막 자막이 나오지만 그 인디안 애들이 이제 패하는 걸로 나오지만 지금 아직까지 아바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주민들이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네. 근데 이야기 구조는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 역사를 편찬을 할 때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세계사를 봤을 때 서양사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신대륙을 발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미 신대륙에는 인디안이 살고 있었고 신대륙에 의해서 그 서양인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네.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그 1억 명 중에서 98%가 죽임을 당했던 이런 슬픈 역사가 사실 있다고 역사서 같은 데 보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바타도 침략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인류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이제 그 나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디안족이라고 봤을 때 비유를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 같이 어울리고 살던 그 인디안 혹은 나비족들을 이제 그 새로운 이 에너지나 광물을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인류가 침공을 하거나 서양인들이 침공했던 이런 스토리와 비슷하다. 네. 아,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각을 이제 봤을 때는 예, 알고 보니까 또, 그렇죠. 또 알고 비슷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 예, 그래서 스토리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곡지는 아, 그 결론이 그거죠. 그러니까 네. 정성희 사회자님 네. 이거는 겉 모양은 그 아우터 하드웨어는 굉장히 신세대 네. 영화인 같이 네.
뭐 볼거리도 뭐 많고. 힙하게 입었지만 사실 안에 이제 내용물은 뼈대는 이미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우리가 이제 갖고 오던 이야기 틀거리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인디안과 그리고 이제 가족애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예 굉장히 이제 속 그 철학으로 그 이야기의 뼈대로 네. 삼고 하드웨어만 신세대로 입힌 거지 네. 결코 신세대들만의 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꼭 보시라. 알겠습니다. 꼭 보시라 그 하는 꼭 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광민 대표님한테 이제 네. 그 첫 소식으로 아바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거의 한 40분 가까이 돼서 오늘은 벌써 1편을 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늑대와 네. 춤을 뭐 이런 이야기와 그쵸. 아바타 어떤 영화를 배경을 어. 알고 그 영화를 보면 그러게요. 훨씬 더 네. 재밌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재밌는 즐길 영화를 수 있어요. 앞으로 네. 이제 우리 이강민 대표님 많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아니 그 즐거웠고요. 그 오늘 첫 시간이지만 근데 그 시니어 분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뭐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영화를 갖다가 정말로 이제 재미있게 소비하고 즐기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충실한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이제 다음 주에 네, 다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안녕.